유튜브에 국뽕 채널이 많을 뿐만 아니라 여러 형태로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뽕인 듯 아닌 듯 기법도 고도화되고, 예전에는 국뽕이 아니었던 좋은 채널도 어느 날부터 국뽕으로 변질이 되고 있어요. 한편으로 국뽕이 너무 많아져서 식상해지니까 국뽕 반대, 국뽕 비판의 목소리도 생겼지만, 여전히 국뽕 반대 진영의 목소리는 국뽕 채널의 조회수와 구독자의 위력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될 만큼 아주 약한 편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국뽕 채널이 많아지고 정상 채널도 국뽕으로 전이되고 있을까요? 그리고 국뽕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대항력을 발휘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국뽕이 훨씬 더 힘을 발휘하는 이유는 만들기 쉽고 먹히기 쉽고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국뽕을 비판하는 진영은 수도 적고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동력이 없습니다. 유튜브 공간에서는 지지도 약하고 안티도 생기고 별다른 동기유발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유튜브 내 국뽕이 특별히 우려되는 이유는 우리나라 내부에만 그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만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즉 다음이나 네이버나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는 대부분 우리나라 내부에서만 공유가 됩니다. 하지만 유튜브는 세계인이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게다가 그 규모와 영향력이 비교 불가죠. 우리나라 사람이 만들고 우리나라 말로 작성되니 우리끼리 공유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세계인이 다 보고 있는 것이죠. 한류 확산으로 유튜브에 한국어 독해자도 늘었는데, 한국뽕은 양과 질에서 아주 급성장하여 다른 몇몇 경쟁국들과 치열하게 싸워서 낯뜨거운 국뽕 올림픽의 메달권에 진입 중입니다. 너무 많은 국뽕에 식상해진 반국뽕 목소리가 약하게나마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니까 국뽕을 계속해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이에 대한 방어 논리도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국뽕은 어느 나라든지 다 있으니까 우리만 잘못이 아니다 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국뽕이 우리만 있는 거냐? 다른 나라도 있더라. 더 심한 나라도 있다. 우리는 괜찮은 수준이다. 우리는 그동안 억눌려 있었으니 그럴만도 하지. 정치 논리에서 한다. 좌파니까 우파니까 한다. 주로 이런 식의 얘기들이 옹호론입니다. 우리가 쓰는 국뽕이라는 단어는 사실 한국뽕을 뜻하는 것이어서 외국에도 자기 나라의 뽕을 뜻하는 그 나라 자국 단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영어로는 patriotism, boo, 정도가 유사 단어 같은데, 국뽕이란 용어가 사실 은어이다 보니 영어에서도 정확히 일치되는 단어를 찾기는 어렵네요. 앞에 국자는 한국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다른 나라 이름으로 바꾸면 의미는 같겠죠? 그렇다면 우리의 국뽕, 즉 한국뽕과 같은 현상이 다른 나라에도 어디나 다 있는 것일까요? 이것도 정확히 알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공식적인 세계 국뽕 조사 통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주로 개인의 경험 지식을 통해 단편적으로 파악하니까 충분한 자료나 비교 측정은 어렵다고 봐야죠. 그래도 온라인상으로 관련되는 내용을 모니터해보면 한국 외에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서구권과 중국,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권이 대표 권역으로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애국과 국뽕은 연관 단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정 수준의 국가적 자부심 애국심과 이를 넘어선 지나친 국가적 자부심이라는 국뽕은 사실 정도에 따라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나 애국, 국뽕의 요소가 조금씩은 있겠지요. 하지만 국뽕 정도가 지나치면 눈에 띄게 되는데, 그런 나라들이 바로 열거했던 나라들입니다. 많이 언급되는 이 나라들의 특징을 보면 과거부터 국력이 강했던 나라이거나 최근에 부상하는 나라라는 특징이 있네요.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한국, 중국, 베트남을 보면 구분한 틀에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그런 특징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나라 등을
다시 두 그룹으로 나누어 본다면 자국이 우월하다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경우와 이제 우리가 더 강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자에 우월주의가 깔려 있는 나라들은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로 구미 국가들이고 이 국가들은 역사적으로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자국 중심적인 사고가 배어 있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를 깎아내리는 성향은 약한 것 같습니다. 가령 미국은 군사, 외교, 경제 등 리더라 생각하고 영국은 역사적으로 대영 제국의 찬란한 의식이 있고 프랑스는 언어와 문화에 자부심이 강하고 일본은 근대 이후 문명과 경제 호황기에 대한 향수 등 이런 우월적인 사고가 깔려 있다는 것이죠. 이에 비해 후자인 최근에 부상하는 나라들은 이제 우리도 이만큼 성장했으니까 신흥 강자로 인정받고 싶은 나라들입니다. 그동안 부러워했던 나라들도 별거 아니네 하면서 한편으로는 국부심이 넘쳐나면서 또 한편 다른 나라를 깎아내리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넘어서야 할 나라들이 많으니 비교에도 민감하겠죠. 한국과 중국, 그리고 조금 애매한 베트남이 이 유형이죠. 특히 우리와 관련된 동아시아 3국 한중일의 경우는 역사적 관계 발전 단계까지 복합적으로 얽혀서 자국 내세우기와 상대국 깎아내리기가 더욱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뽕 현상과 비교할 만한 다른 나라의 국뽕 유형이 얼마나 있는지, 만약 있다고 하면 어느 정도로 심한지는 정확하게 알 수도 없고 그 판단 또한 주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있습니다. 누구나 국뽕이 심한 나라는 비호감이라는 것입니다. 국뽕이 심한 나라와 비교적 약한 나라가 있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더 호감이 가겠습니까? 당연히 국뽕이 약한 나라에 호감이 가겠죠? 반대로 국뽕 성향이 심한 나라에 그 국뽕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이 됩니까? 반감이 생깁니까? 사실 그대로를 떠벌려도 밉상일 때가 많은데 하물며 뻥튀기라도 하면 누가 공감해 주겠습니까? 게다가 자국을 깎아내리기까지 한다면 공감은 고사하고 적개심만 생기겠죠? 이렇게 단순한 질문으로 입장바꿔 생각해보면 어느 나라가 아무리 국뽕을 만들어내도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것도 아니고 존경해주는 것은 더더욱 아니고 자랑질에는 호감이 생기지 않습니다. 게다가 자국을 깎아내리고 무시한다면 적대감만 생길 뿐 태도가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익, 즉 국익 차원에서는 국뽕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나라의 국뽕이 어느 정도인지 어떤 양상인지 정확히 알 수도 없고 비교 가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몇 개의 나라들과 함께 국뽕 레이스를 벌일 만한 정도는 되고 최근에 경향이 뚜렷해지는 분위기는 분명합니다. 구미 국가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베트남이 어떤 내용으로 국뽕짓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부러워하거나 동참할 만한 가치가 없고 우리가 하는 국뽕이 합리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국뽕은 애국과 다르고 국익에 기여하는 것도 아닙니다. 몇몇 나라들도 국뽕이 있으니 우리도 괜찮다 하는 것은 국뽕을 계속하려는 궁색한 변명입니다. 국뽕을 세게 한다고 국력이 강해지는 것 아니죠? 다른 나라 국뽕을 거명하며 비교하는 것은 국뽕을 정당화하고 명분을 찾기 위한 것에 불과합니다. 문제의식을 갖고 봐주셨으면 합니다.